자신의 직업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률 용어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지요. 어떤 직업군이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변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한 그에 해당하는 직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007 살인면허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활동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포함된 기사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완전한 법적 책임을 벗어던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 2026년 4월 21일 정교조는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언론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쉬움, 박탈된 경험의 기회, 학생의 학습권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꼭 들어간 내용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공부를 좀 해봅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 과실치사상죄보다 중대하게,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크다고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직무상 발생하는 상황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모든 직업인은 직업상 위험을 방지할 특별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과실치사상보다 형량이 높은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할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난 것은 법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주의 의무를 심대하게 어긴 게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6월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을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농담처럼 이야기했듯이 이것 이상으로 상해나 사망사고에 책임이 없는 경우는 007 살인면허 정도입니다. 소설을 하나 써보죠. 이 소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혹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이런 소설을 구상하게 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에게 더 이상의 면책을 약속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도 교사들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면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에서 일어난 사상에 대해 고의가 아닌 이상 무조건 면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전과 통제는 뒷전인 교사들이 생길 겁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가학적인 지시, 정도를 넘어서는 훈육, 증거를 남기지 않는 교묘한 괴롭힘이 없을까요? 감독이나 감시가 전혀 없다시피 한 폐쇄적인 교실, 외부인 출입은 물론 학부모 상담마저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해서 학교 현실을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활동에 있어 일어난 사고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끔찍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죽이고 상처 입혀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부모는 얼마 없을 겁니다. 교사의 요구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실현도 불가능한데 왜 자꾸 주장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이 소설의 제목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혹시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불가능한 요구를 끝없이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요즘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는 단초가 된 사건, 춘천 현장 체험학습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교원단체에서 교사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며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사에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죠. 실제 재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5명의 아이들 무리가 대여를 이탈하는 수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수십 미터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보도되었고, 사고만 났다 하면 교사가 무조건 다 뒤집어 쓴다라는 다소 의도적으로 보이는 비명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언론을 뒤덮였습니다. 교사단체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서도 안 되죠. 언론이 한쪽만 바라보고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 적다 보면 피해를 보는 쪽은 피해를 본다고 말도 못 꺼내고 피해자로서 받을 만한 동정과 배려까지 상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수학여행의 추억이 없는 세대는 팬데믹 때 나타난 것이지만 팬데믹이 끝난 지금에는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네 태권도장에서도 계절마다 다녀오는 체험학습과 야유회인데 법적 리스크를 운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강조되고 예방활동과 사고 방지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무리해서 거슬러 가며 학교안전법을 통해 안전의무를 다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겠노라 법에 박아놓아도 교사들의 공포와 아우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법적 리스크가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현장 체험학습이 하기 싫은 걸까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해달라니 드는 생각입니다. 한 번도 소풍 같은 거 가본 적 없어요. 어디 아주 사정이 어려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